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어제 또 S&P 500과 다우지수가 AI 낙관론, 금리 인하 잘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3년간 연속적으로 좀 장이 좋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일단 PB님께서는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말에는 7,60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과열 양상을 보였던 랠리는 이제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상반기에는 아마 경기 민감주가 상승세를 조금 더 이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이제 AI 쪽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인수합병도 아마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증시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낙관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 3년까지 거의 3년 가까이를 상승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강세 시장은 이어질 것이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를 예측한다면은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부양책이라든지 완화된 금융 여건 또는 관세 충격의 제한적인 영향 등으로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제 조금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소비 관련주와 이제 비주거 건설주 쪽을 좀 보셔라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설비 투자 쪽도 2026년에 전년 대비 한 36%가량 증가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반도체와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이끌었던 테크주들이 이끌었던 시장이라면은 이 온풍이 이제는 중형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이 S&P 500이라든지 이런 다우지수가 상승세는 다만 둔화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엔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 빼기 M7을 해서 이제는 493개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좀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CES 2026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재료들, 다양한 CEO들의 발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자체의 영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비님께서 보시기에 기술주의 상승 랠리, 이 AI 낙관론, 젠스망의 발언들로 인해서 한번 불붙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젠스망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이 CES 2026을 계기로 굉장히 AI 낙관론을 매일매일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실제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AI 확산과 맞물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HBM4, 이 HBM4에 대한 수급에서도 엔비디아 쪽에서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거의 유일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서도 문제가 없다. 특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AMD와 함께 차세대 AI 가속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 추론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웰 대비해서 5배 이상 향상된 이제 엔비디아께 베라루빈이 나오게 된다면은 AMD는 그거에 대항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한 10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차세대 고대형 메모리 이제 HBM4가 탑재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제품 탑재가 굉장히 유력하고,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 이 메모리 반도체를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고, 거의 유일한 엔비디아는 거의 이에 대해서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결국엔 기술주의 상승 랠리라고 한다면은 AI 낙관론 또는 AI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진행 현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급 부족 현상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 수요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아마도 앞으로 상반기까지는 기술주가 충분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또 자율주행 기술 쪽으로도 눈독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확장을 해가는 모습인데 여기에 테슬라가 어제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피비님께서 테슬라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정도의 주가 방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국내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구자가 누구냐, 프론티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테슬라를 절대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력은 굉장히 성능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거 지나갈 수가 있다면은 아마도 운전석도 없는 차량도 지금 C 모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를 비롯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향과 함께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택시 관련해서 또는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기술력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결국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피지컬 AI 쪽에서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만큼 대표님의 말씀, 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 먹는 비만약으로 인해서 다시금 경쟁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비만약 출시의 첫 타이틀을 가져가긴 했거든요. 다만 일라일릴리도 3월쯤에 FDA 승인을 본격적으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아직 경쟁하기도 전에 이제 최종 승자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네. 위고비가 알약으로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이제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알약으로 이번에 나오게 되었는데 용량에 따라서 149달러에서 299달러까지 나오게 된다면 한국 돈으로 대략 40만 원 내외인 용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출시되는 이제 고용량 이제 제품도 모두 월 299달러, 대략 한 300달러 정도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대략 하나로 한 45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결국에는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위고비 알약이 비만 치료제 가운데 이제 가격이 최저 수준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가격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2021년 위고비가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일라일리의 공세랑 복제약 확산으로 이제 시장 지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을 먼저 나오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라일리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 아마도 임상이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와 노보디스크가 비만 치료약을 이제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발언을 한 만큼 가격대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가를 이제 인하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약이 더 빨리 또는 더 부작용 없이 환자들에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1분기에 조금 더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보노디스크에서 이번에 내놓은 알약 같은 경우에 그 음식물 섭취 제한이 있더라고요. 30분 정도 텀을 두고 먹어야 된다 이건데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승인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섭취 제한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발표가 됐을 때 노보노디스크 급격하게 밀리거나 이런 건 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이미 알려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치료제로 이 위고비 알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 제약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제약 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없앨 수 있는 일라일리의 신약이 나온다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라일리가 승기를 좀 잡아갈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임상이 통과되지 않았고 임상에 대한 결과도 사실 저희가 확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위고비 알약이 먼저 나왔다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나온 거고 이 이후에 발행되는 이런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운자로도 나온 이후에
벌써 부작용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부작용과의 싸움, 결국 요요와의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요즘 정유주들 계속해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억 달러 규모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자, 정유주 특히 어디가 좀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거의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이게 뭐지라는 기사로 제가 찾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베네수엘라 쪽 석유와 관련돼서 미국 기업은 쉐브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를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쉐브론을 비롯해서 주요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한때 뭐 10%까지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 과거에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했던 코노코필립스라 또는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산 국유화 조치로 손실을 입었던 미국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그런 정유 기업들이 발언이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엑소모빌 CEO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과거 자산 몰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과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낙관론을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아무리 산유국이라고 하지만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 이하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석유 때문에 과연 접근한 것인지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인프라가 완전히 복구된 베네수엘라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요 근래에 만약 그 변동성이 커진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베네수엘라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후에 쉐브론을 비롯해서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인 접근권을 갖고 있는 정유주들의 주가는 아마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잠잠한 가운데 사실 뭐 큰 폭풍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뭐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지만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이 드디어 관세 관련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합법 판결이 나왔을 때, 위법이 나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안입니다. 관세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라는 이야기인데 1심, 2심에서는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무역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대통령이 권한이 남용했다. 상호관세는 무효로 결정이 되어서 이제 3심이죠. 대법원 결재가 판결이 임박했다라는 소문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 짚어야 되는 거는 대법원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판결이 상호관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게 아니고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9일이긴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아마 발표가 나올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여론전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 관세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대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보수 성향이라는 것이 자국 우선주의와 또는 신자유주의가 나눠지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판결이 있었지만 상호관세권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9일의 판결이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이 1심과 2심과 같게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변동성이 아마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충분히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지금 당장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관련돼서는 9일이 가까워질수록 좀 더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 9일에 될 발표가 관세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또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뭐 설령 위법이 나온다 해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을 거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적인 DAT 기업입니다. MSCI 지수에서 편출될 뻔했는데 다행히 위기를 넘겼죠. 현재장에서 3%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일단 주가는 한 162달러 정도, 한 3% 정도 오른 모습이 있는데 이 기사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이 저희가 알고 있이 DAT, 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들을 MSCI 지수 이제 2026년 2월에 정기 변경이 있는데 그때 제외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번에 그 계획을 일단 보류한다 그리고 추후에 재논의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대략 한 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런 회사들의 MSCI에서 지수에서 좀 편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만에 하나 요 추후에 논의하고 만약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전 고점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반등 가능한 자리다. 아직까지 완전히 악재를 털어내진 못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 함께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일단 인수 관련된 소식들로 좀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모빌아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17%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내용이 나왔죠? 네, 모빌아이 글로벌은 지금 16.5%, 한 2달러 정도 올라서 14달러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본다면은 여기 모빌아이가 로봇 업체 인수 발표로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멘티라는 회사를 9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함께 하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14%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CES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이야기가 함께 진행이 되면서 아마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프리마켓에서는 아마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16%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빌아이 먼저 봤고 다음으로 일라이릴리도 앞서 짚어봤듯이 인수 소식이 있었죠. 지금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50% 넘는 급등세거든요. 자, 이 기업 피인수 기업을 특히나 좀 주시해서 봐야 될까요, 피비님?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인수 기업 벤틱스 바이오 사이언시스라는 회사인데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차트만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결국에 지금 주가가 지금은 15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15달러 내외이지만 오늘 5달러가 오르게 되면서 한 52% 정도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라일리라는 큰 회사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이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피인수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공통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막바지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분야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려는 일라일리의 움직임이 반영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아마도 우상향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10년 주기로 거의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 소식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